자,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증시가 연일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이제 3,000포인트가 다가올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기대감도 많고, 많은 매체에서 지금 6월달 접어든 그 허니문 랠리에 대해서 되게 말이 많습니다. 저는 사실 조금 생각보다 너무 빠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또 마침 이렇게 외국인들도 매수를 막 하고 있고, 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한국의 증시 기준 자체를 기존 2,900포인트, 골드만삭스는 조금 높게 보던 증권사인데 3,100포인트까지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또 마침 여기서 이제 6만 전자도 가고 카카오도 5만 원 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참 많이 웃을 수도 있고, 다른 일각에서는 생각보다 너무 빠른 것 같은데, 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적으로 과연 골드만삭스가 말한 그 내용하고, 근데 골드만삭스가 일부 이제 종목들에 대해서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조금 더 좋겠다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그걸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영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주식 클래스 구독, 좋아요. 자, 한번 보시면 어쨌든 간에 지난해 8월달 이후부터 계속 20조 원 이상 주식을 매도하던 외국인들이 6월 접어들어서 이제 6월 한 2일부터 사실 되는데요. 거래일 수로 놓고 보면 2일날, 4일, 5일, 오늘 한 4거래일 동안 3조 원대 이상을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매달 조대 이상 매도를 하다 보니까 좀 생각도 많고, 최근에 나왔던 이야기가 ETF 같은 경우도 200조 정도 있다는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되게 증시가 지금 많이 올라가는 데 대해서 기대감도 큽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번 주간만 놓고 보더라도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일부 유럽의 몇 개 작은 국가들, 노르웨이나 이런 거 빼고 나면 한국이 전 세계 1위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또 조금 더 길게 봐서 2주 동안 놓고 보게 되면 2600포인트에서 지금 250포인트 정도 올랐으니까, 야, 일각에서는 조금 빠르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봤던 대로 외국인들이 주식을 이렇게 사고 있으니까, 물론 그 종목이 가장 많이 산 거는 실제적으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입니다. 근데 마침 또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주가에 하락을 했어요. 삼성전자도 6만 원까지 올라왔고, 외국인들 요 정도 파오면 하루에 한 300만 이상 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500만 주. 그리고 하이닉스는 삼성에 대비해서는 시가총액이 대략 3배 정도 작으니까, 우리가 수량으로 금액으로 놓고 봤을 때는 요 정도 한 900억 2천억대 들어오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글로벌 증시 기준으로도 이건 NXT 차트인데요. KLX를 보게 되면 최근에 TSMC도 200달러 넘어가고, 엔비디아도 조금 주가가 견조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봐서는 거뜩거뜩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조금 더 방점을 찍고 골드만삭스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런 레터가 있는 거죠. 지금 실제적으로 한국의 주식시장은 다른 한편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약간은 그런 게 좀 없잖아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 또 상법 개정안 이런 게 있었고, 골드만삭스 증권사는 한국에서 어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의 어떤 그 증시에 대해서 이제 포인트로 놓고 보게 되면 약간 이제 3,100포인트까지, 기존 2,900에서 3,100포인트. 근데 섹터로 한번 놓고 보게 되면 약간 퀀터 분석에 의한 어떤 종목이라 볼 수가 있어요. 레이팅을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향후 포워드, 그러니까 수익 배율의 어떤 증가라든지, 그 다음에 PB 배율이라든지, 아니면 주당 순이익의 올해 성장률과 내년도까지 감안해서 그들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레이팅을 매겼어요. 이 레이팅은 보통 이제 골드만삭스 기준으로 보니까 B 등급을 받게 되게 되면은 투자 의견에서 우리가 말할 때 여기 하단에 조금 나와 있는데, 매수 의견이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어떤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그래서 레이팅 B를 받게 되면은 바이 의견. 근데 외국계 증권사가 바이 의견 한다고 주가가 모조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쵸? 그런 걸 좀 볼 수 있는데, 이제부터 몇 개 섹터를 보게 되면 제가 결론 아닌 결론부터 잠깐 내려드리면, 골드만삭스가 이번에 한국 증시를 3,100포인트 이상 이야기하면서 말한 섹터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섹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반도체고요. 두 번째가 약간 헬스케어 쪽이 있습니다. 헬스케어. 그리고 세 번째가 소매 유통 쪽이에요. 그러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면은 트럼프 관세라든지 미중 무역 협상이라든지 이런 거 좀 결을 같이 할 수가 있고, AI 투자도 마찬가지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약간의 사각지대의 안정적인 실적을 담보로 하는 게 있고요. 세 번째 소매 유통 같은 경우는 이거는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압도적으로 크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첫 번째 종목에서 BGF 리테일이라는 우리가 말할 때 편의점이 있는 거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엔트 같은 경우
경우도 좀 좋게 봤거든요. 하이브도 보게 되면 커뮤니케이션 섹터인데 실제로 그냥 본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다 갖춰야 됩니다. 뭐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그림이 조금 작은데요.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한 거죠.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다섯 번째인데 하이브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배열 분석에서 PER은 한 38배 정도인데 PB 비율은 엔터증가가 좀 높고 올해 EPS 성장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전망하고 내년까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요 표 같은 경우는 실제 내용을 놓고 봤을 때는 올해가 좋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골드만삭스가 제가 의견을 분석을 해봤더니 내년도 좋아지는 섹터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은 냈는데 주가는 사실 그렇게 액티브하게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실적 자체가 실적은 좋고 가치도 낮은데 외국인 수급이 많이 빠졌던 섹터, 반도체, 헬스케어, 소매 유통이거든요. 그런 특징을 좀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보게 되면은 자, 이거 보면은 이런 섹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엔터주인데 엔터주는 대부분 다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엔터는 또 이런 게 있어요. 한 가지 보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엄청 그 실적의 증거를 되게 좋게 예상을 합니다. 그것도 그런 것이 이제 JYP나 이런 회사들이 작년도에 턴어라운드가 나왔으니까. 하지만 내년도는 또 부정적으로 본 것도 없잖아 있고요. 근데 이 모든 카테고리 두 개 다 플러스가 나오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냐면은 아까 봤던 대로 약간 하이브 같은 게 있고, 이거 2,700%는 너무 이제 오버된 거고, 이게 좀 있고, 밑에 조금 내려보게 되면은 제가 요거는 글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 돼 있냐면은 LG화학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은 코리아 LG 케미칼이라고 있죠. 051910. 요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목표가는 한 20 주가가 20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투자 의견은 바입니다만 올해까지는 캐치점을 던져놨어요. 내년에 좋아진다는 관점이니까 또 이런 섹터들은 급하게는 안 들어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골드만삭스의 그 리포터의 내용을 핵심을 놓고 보게 되면은 올해 좋아지는 쪽은 실제적으로 주가가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 의견이 있고, 그리고 내년에 뭔가 좋아지는 기업에 대해서는 아직은 적극적인 매수는 안 들어온다는 어떤 특징을 좀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요 밑에 보시게 되면 요런 게 있죠. 요게 이제 뭐냐 하면은 요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 일렉트로닉 미케닉 있죠. 이게 삼성 전기인데, 그쵸? 여기 지금 091510 요걸 말합니다. 요 같은 경우 보면 주가는 올라가는데 실제적으로 컨센서스 갑증에서 보게 되면 삼성이 요거죠. 예, 바로 요건데 실제적으로 뭐 PR도 낮고 이런 건 다 좋은데 내년에 조금 좋아진다 베팅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는 안 들어와요. 그리고 밑에 이제 조금 보시게 되면은 SDI가 보면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SDI는 실제적으로 목표 주가는 뭐 글쎄요, 뭐 20만 원 이상 잡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골드만삭스는 SDI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에 대해서 마이너스 55% 성장을 전망하고 내년도는 기저효과 때문에 좋다니까 투자 등급은 바이가 있지만은 사실 실제적인 액션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워낙 긍정적인 종목이라 여기 보시면은 아까 삼성 일렉트로닉스가 있죠.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한번 보시면 이렇게 두 번째 글인데 실제적으로 약간 이례적이죠. 올해 그 논리라면 올해는 부진하고 내년엔 좋다고 했는데 삼성전자는 실제적으로 꼭 골드만삭스가 많이 샀다고 보긴 그렇고 뭐 여러 가지 패시브 자금 그렇게 본다면 약간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골드만삭스 리포트에서는 실제적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꼭 골드만삭스가 아니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시장에서 우리가 말할 때 뭐라고 하죠? 그 예를 들어서 그 향후에 패시브 작업의 수급이나 뭐 정시 전체적인 관점에 들어온 거고, 하이닉스 보게 되면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렇게 전망이 돼 있어요. 맨 밑에 지금 밑에서 두 번째인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EPS 성장률이 좋습니다. 그리고 46% 정도를 전망을 하는데 내년도는 조금 둔화되는 걸로 전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약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 것 중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체 매수액의 절반이 넘습니다. 절반이 넘는데 이거는 약간 시장적인 요인이 좀 크다 볼 수 있는 거고, 뭐 골드만삭스의 3,100포인트나 많은 매체에서 말하는 뭐 3,000포인트 그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신정부 효과가 더 크다는 겁니다. 그게 금융주, 지주사, 헬스케어, 소매 유통 등이죠.
그럼 거꾸로 생각할 때 우리나라 시장의 지수를 논하는 거는 결과론적으로 기성전 다시 돌아와서 과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로 들어와 있는 자금 자체가 얼마 정도까지 외국인의 콜을 받느냐, 그게 핵심이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6만 전자 그다음에 23만 원대 이상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약간은 속도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외로 기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조금 경계하는 요인이에요. 예, 기관들은 오히려 좀 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외국인들이 계속 사니까 상관은 없기는 없는데, 그들의 사는 강도가 만약에 주춤하다 그러면 기관들은 조금 오호한다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고, 반대적으로 이거는 주가 지수에 대한 이슈가 되는 거고, 하지만 주가 지수는 조금 쉰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 들어와 있는 뭐 예를 들어서 금융주에 대한 매수라든지, 증권주 마찬가지고, 아니면 지주사에 대한 매수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방직 회사들이 있거든요. 예, 방직이라고 치면 이렇게 뭐 일신방직, 대한방직 이런 회사 있을 건데, 저 PBR주에 대한 매수,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유통 물량도 작고 시장의 유동성도 대가 제한적인 종목이고, 대부분 PBR이 낮고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많아요. 그럼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골드만삭스든 뭐 어떤 친구든지 간에 4천이든 뭐 3천이든 외치는 것 상관없이 당분간은 시장에서 콜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상당히 제한적이다 한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투자존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뷰 자체가 뭐 단기적으로 이미 많이 알려진 종목들, SK든 하나든 두산이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수 흐름에 연동되면서 뭐 약간 뭐 뭔가 뭐 쌍법 개정안 본회의가 처리가 끝난다든지, 또 시장이 약간 워호하는 과정에서는 언제든지 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은, 움직이지 않았던 개별 어떤 그 지수나 저 PBR 종목들은 아마 계속적으로 찾기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핵심은 뭐냐 하면은 일단은 지금은 큰 관점에서는 외국인이 많이 사는 건 좋긴 좋은데 이 속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속도 조절이 나올 수 있다. 그거 한번 보시고, 근데 대신 속도 조절은 아무래도 삼성과 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 수급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속도 조절을 제어하는 것은 기관의 매도 강도에 달려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니문 랠리의 K정시에는 아무래도 아까도 말했지만은 소매나 유통이나 이 소비 진작에 대한 관련된 섹터 쪽으로는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잘 아시겠지만은 대표적인 플랫폼 회사들도 그런 길이 되는 거고요. 예, 이런 뭐 네이버든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영상은 그 이제 시장을 좀 다룬 영상이다 보니 그리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안타깝게도 골드만삭스나 외국계 리포트에선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아직까지는 뭔가 강력한 매기세는 없습니다. 근데 요거는 매기세가 안 들어와서 그렇지, 사실 모든 섹터가 악재를 따지면 끝이 없는 거고, 약간 센티멘탈적인 측면과 자금의 쏠림에 대한 사각지대도 없잖아 있기는 있어요. 물론 이제 주도주가 아니었던 섹터이기 때문에 급하게 반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중요한 팩터 요인, 이 친구들이 하원의 공화당의 그 감세한 법안에 따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내려간 거에 대해서는 주가는 지금 현재 소외받는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매수의 관점보다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 관점에서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고, 다만 거꾸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급등에서 생각할 것은 이것이 완벽하게 반도체 소부장으로 낙수 효과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한번 인지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쭉 들어보면 실제적으로 현재 상황 자체가 좋기는 좋고 막 이제 그러거든요. 지수를 보고 덤비기에는 뭔가 좀 부담스럽단 말이죠. 그래서 지수는 삼성 하이닉스 외국인, 그리고 시장 힘은 그 눈에 보이는 착시 효과고, 실제적으로 시장의 힘은 삼성 하이닉스 이 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부양과 관련된, 오늘 뭐 카카오의 흐름에도 보시겠지만은 부양과 관련된 철저히 K정시의 트렌드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투자 포인트는 지수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면 오히려 시장의 관심은 외국인 인사는 삼성 하이닉스도 중요할 수 있긴 있겠지만 그건 이미 이제 한 타점을 놓친 거고, 오히려 움직이지 않은 내수 관련 소비 진작 관련주 쪽으로 매기세가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동안 수출적 모멘텀 올라갔던 조선이나 방산에서의 자금은 분산되겠죠. 네, 이렇게 한번 정리해드리면 어떨까 그 생각하겠습니다. 내일장도 화이팅입니다. 주식클래스 구독, 좋아요